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대전 충청본부 심규상 기자입니다. 오늘은 22대 총선과 관련 현장을 취재하고 계시는 뉴스서천 고종만 대표님으로부터 지역 표심을 들어보겠습니다. 고종만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뉴스서천 대표 맡고 있는 고종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21대 총선에서 그 지역은 그 초박빙 양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보령서천 선거 분위기는 어떤가요? 글쎄요, 21대 선거에서도 초박빙이지만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초박빙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대부터 22대, 21대 이 역대 선거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큰 편차로 당락이 좌우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가까이 됐던 선거 중에서가 이제 보궐선거잖아요. 김태흠 그렇죠. 국회의원이 충남도지사 도지사 출마하면서 출마하면서 남은 임기를 보궐선거, 보궐선거를 네, 했었죠. 보궐선거에서 장동혁 현 국회의원과의 대결에서 표 차이가 불과 2.03%포인트 차로 이 당락이 좌우됐거든요. 예, 그랬었죠. 예. 그리고 이제 22대 이제 김태흠 대 나소열 간의 양자 대결로 치러졌던 선거에서는 1577표 네. 1.73% 음, 차였었거든요. 20대 총선 때는 더 초박빙이었군요. 그렇죠. 22대 이제 총선에서는. 그러다가 20대죠. 20대가 이제 새누리당으로 해서 이제 김태흠 후보,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나소열 후보, 무소속 이기원 후보 간의 3자 대결에서는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김태흠 당시 후보가 50.70%였고, 나소열 후보 같은 경우는 44.73%, 무소속의 이기원 후보가 이제 4.56%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서천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나소열 후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령 출신인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후보, 그 다음에 이제 무소속 이기원, 그 다음에 또 다른 무소속 장동호 후보, 이 세 분이 보령 출신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그 지역 대결의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락이 이제 1.73%에서 2.3% 내외 이렇게 초박빙인 상태에서 무소속인 이기원 후보가 20대 당시에 4.56%를 득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소속의 이기원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어떤 득표력이 어느 정도일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당락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보령 출신 무소속 후보가 어느 정도 얻냐가 그렇죠.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네. 국민의힘 후보 간의 양자 대결에서 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렇죠. 이 말씀이군요. 예. 이게 좀 관전 포인트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는 지금 15대까지는 이제 서천에 이제 소선거구제로 돼서 15대까지는 이제 그렇지만 16대부터 2000년부터 시작된 16대부터는 보령 서천이 이제 선거구 하나로 묶이면서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보령 출신이 계속해서 국회의원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제 서천 출신이 지금 한 번도 이제 당선이 안 된 그런 상태고, 더군다나 또 민주당 깃발을 달고 이렇게 출마했던 후보가 계속해서 출마했던 후보가 나소열 후보인데 한 번도 그 뜻을 이루지 못했고 15대 이후에 지금 총 6번째 입후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정 여론이 바닥에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론과 더불어서 서천 출신에서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인물은 나소열밖에 없다. 그 이후에는 나소열만큼의 어떤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시켜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동정 여론도 지금 지난 선거와 달리 물밑에서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에는 6번째 도전이군요. 그래서 동정론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을지 이것도 관심사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예, 예.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변수라고 할 게 있을까요?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같은 경우는 나소열 후보에 대한 동정론, 이게 지금 확산되면서 이제 보령 쪽에서도 나소열 후보의 어떤 뭔가 지지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보면 나소열 후보가 최근 그 3번 도전했던 그 선거에서 보게 되면 지지율이 40%대에 항상 그렇게 그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서천이 사실은 그 뭐 좀 이따 다시 할 얘기지만 아무튼 동정 여론이 이번 이 서천 쪽에서의 그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이 동정 여론에 따라서 이게 당락이 어떤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아, 아무튼 동정여론. 네. 예, 동정 여론과 함께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실정,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이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면 지역에서 자주 그 유권자를 만나서 주민들을 만나서 이 활동을 해야 되는 이 스킨십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장동혁 그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을 맡아가지고 있다 보니까 중앙정치 쪽에 중앙에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잘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군의원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도의원이나 마찬가지로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정말 지역에서 열심히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수라고 본다고 그러면 최근에 이제 지금 그 오마이뉴스에서도 보도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뉴스원인가 거기에서도 보도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판사 출신인 장동혁 후보가 그 판사로 재직 시절에 아는 판사 출신의 변호사의 변론 관련해서 전관예우의 어떤 판결 이런 것에 의혹이 있어가지고 시민단체가 지금 고발했던 사안이고. 예, 전관예우 예. 대한 고발이었죠. 예.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잇따라서 이제 국민의힘 도의원이 이제 보령 도의원이 이제 그 음주 단속으로 또 걸렸었고. 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그렇죠. 도주한 건이죠. 예, 그런 분하고 또 한 분은 이제 청소년 관련해서 단체와 관련해가지고 좀 막말해서 문제가 됐던 네. 그분이 이제 그 탈당을 무소속하고도 다시 이제 빨간 옷을 입고 이 지금 그 장동혁 후보를 돕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나수열 후보가 이제 지난번 2.3% 1583표 차 이거를 극복하면서 당선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변수 아닌 변수일 거고요. 아무튼 지역에 또 다른 이제 쟁점으로 봐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심판,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서 일 잘할 수 있는 일꾼, 이제 여당 사무총장 이런 거기 때문에 전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안정론. 이게 어떻게 이제 유권자들한테 먹힐 것인가가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보령 서천 지역 그 표심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너무 자세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령 서천 그 지역 표심을 뉴스서천 고종만 대표로부터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그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마이뉴스 오마이TV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지역 표심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